갑자기 번개처럼 스친 기억. 몇 년 전 백화점에서 본 그 여자. 샤넬백을 들고 한 번에 몇십만 원어치 고급 육류를 사가던 화려한 사모님이 지금 여기서 국자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니.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 손에 이제는 상처투성이 밴드만 붙어 있고 당당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조심스럽고 서툰 모습만 남았습니다. 정말 같은 사람일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 묻어있는 절박함. 도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무래도 급식소는 더 이상 평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연 시작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무료지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경희는 이미 눈을 뜹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동작으로 몸을 일으키고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세면대로 향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데 언제부턴가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 낯설기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하루죠. 경희는 구청 위탁급식소에서 조리사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남편이 살아있었고 아들과도 가끔 전화통화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이 일이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네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아직 잠들어 있는 동네를 지나며 경희는 생각에 잠깁니다.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7년, 아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도 3년이 넘었어요. 마지막 통화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엄마, 나 돈 좀 빌려줘. 사업이 안 돼서. 경희가 아들아, 엄마도 힘들어라고 하자 아들은 화를 냈죠. 엄마는 왜 이렇게 인색해졌어?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안 그랬잖아. 그 말에 경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모르는 게 있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는 걸요. 경희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급식소 앞에서 만난 동료 순자가 인사를 건넵니다. 경희보다 2살 많은 순자는 남편과 사별한 처지가 비슷해서인지 서로 말이 잘 통해요. 순자 씨, 어제 로또 당첨됐어요? 경희가 농담을 던지자 순자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에이, 그럼 제가 여기서 뭐해요? 벌써 제주도 펜션 차렸죠. 둘이 함께 웃으며 급식소 문을 엽니다. 어둠 속 급식소에 불을 켜자마자 경희는 이상한 냄새를 맡습니다. 이 냄새 뭐지? 순자도 코를 킁킁거리며 의아해해요. 경희가 냉장고 쪽으로 가보니 어제 저녁에 준비해둔 김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아, 큰일 났다. 김치가 상했네. 오늘 메뉴가 김치찌개인데 300인분 김치가 모두 상해버린 거예요. 경희는 당황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습니다. 15년 경력이 헛것은 아니거든요. 순자 씨, 긴급 상황이에요. 시장에 가서 김치 사와야겠어요. 지금요? 시장이 문 열었을까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새벽 시장 있잖아요. 빨리 가봐야겠어요. 경희는 재빨리 지갑을 챙기며 밖으로 나갑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경희의 진가가 드러나죠. 시장까지 뛰어가는 경희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 같습니다. 새벽 6시 막 문을 여는 김치가게에서 경희는 아줌마와 실랑이를 벌여요. 300인분이요? 그런 양은 미리 주문해야 하는데. 아줌마, 제발이에요. 제가 15년째 구청 급식소에서 일하는데 오늘 이 김치 없으면 300명이 굶어요. 경희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인 김치가게 아줌마는 다른 주문분까지 양보해서 김치를 내줍니다. 그래,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다음부턴 미리 연락해요.
경희는 고마움에 눈물이 날 뻔합니다. 급식소로 돌아온 경희를 보고 막내 조리원 미영이 깜짝 놀랍니다. 언니, 어디 갔다 왔어요? 온몸이 땀범벅이네요. 김치 사러 갔다 왔어. 오늘 큰일 날 뻔했어. 경희는 숨을 고르며 앞치마를 두릅니다. 이때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해요. 정년퇴직한 공무원 출신인 선희는 경희의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 경희 언니 진짜 프로네. 이런 위기 상황에도 침착해. 선희 씨,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어서 도와주세요.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요? 상한 김치 때문에 벌어진 소동으로 오히려 팀워크가 더 끈끈해집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이며 평소보다 더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들어내죠. 경희는 국물을 맛보며 생각합니다. 역시 어려울 때 진짜 실력이 나오는구나. 언니들, 오늘 찌개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미영이 신나게 말하자 순자가 맞장구 칩니다. 맞아, 고생한 보람이 있네. 경희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겠죠. 바로 그때 관리소장이 급하게 들어옵니다. 경희 씨, 잠시 얘기 좀 할까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이고 뭔가 급한 듯 보이네요. 경희는 국자를 내려놓고 손을 닦으며 소장을 따라갑니다. 김치 소동으로 정신없던 경희는 미처 예상하지 못해요. 이보다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새로운 조리보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경희 씨가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소장의 말에 경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갑자기요? 오늘부터요? 네,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배치됐습니다. 경희 씨가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부탁드리는 거예요. 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리대로 돌아갑니다. 김치 소동으로 이미 하루가 특별했는데 새로운 사람까지 온다니요. 언니, 새로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미영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글쎄, 우리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경희는 담담히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해요. 오늘 아침 김치가 상한 것도 새로운 직원이 오는 것도 뭔가 평소와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하지만 경희는 아직 모릅니다. 곧 자신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요. 김치찌개가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급식소 전체에 퍼집니다. 경희는 국자로 간을 맞춰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요. 아침의 위기는 넘겼지만 아직 점심시간까지는 3시간이나 남았거든요. 다행히 맛이 괜찮네요. 순자가 옆에서 김치찌개를 맛보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다니. 미영이 감탄하며 말하자 경희는 쑥스럽게 웃어요. 뭘 15년 하다 보니 이런 일쯤은 껌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아찔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새벽 시장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선희가 양파를 썰다가 문득 말을 꺼냅니다. 언니,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새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지난달에도 2명이나 왔잖아요. 맞아, 다들 살기 힘든가 봐. 순자가 맞장구 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바로 그때 급식소 문이 열리며 관리소장이 누군가와 함께 들어옵니다. 경희 씨, 새 조리보조분 모셔왔습니다. 소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워요. 심지어 약간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요. 경희는 손을 닦으며 문 쪽을 바라보는데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보자마자 급식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져요. 모든 조리원들이 작업을 멈추고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경희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확인해요. 분명히 봤는데. 들어온 여자는 경희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지만
뭔가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비록 수수한 검은색 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지만 걸음걸이나 자세에서 풍기는 품격이 남다르거든요. 어깨를 곧게 펴고 걷는 모습이나 고개를 약간 들고 있는 자세, 그리고 그 얼굴. 경희는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정유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목소리도 또렷하고 교양 있어 보이네요. 발음도 정확하고 말할 때의 톤이나 억양이 일반적인 서민층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경희는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해요. 아, 네. 저는 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조리원들도 하나둘 인사를 나누는데 모두들 뭔가 어색한 분위기예요. 특히 순자는 유민을 빤히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얼굴이 낯익네. 미영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기고 선희는 유민의 손을 유심히 봅니다. 손가락이 가늘고 매니큐어 자국도 남아있거든요. 저기, 혹시 전에 어디서 일하셨어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묻자 유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해요. 집에서 살림만 했습니다. 그 대답에 조리원들은 더욱 의아해합니다. 그럼 왜 갑자기 여기서 일을 하게 된 걸까요? 그럼 경희 씨가 일 가르쳐 드리시고 필요한 건 사무실에 말씀하세요. 참 유민 씨. 소장이 잠시 주저하다가 말을 이어가요. 여기서는 다들 편하게 지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소장의 말에 묘한 뉘앙스가 있어서 경희는 더욱 궁금해집니다. 소장이 나가자 급식소 안은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경희는 유민에게 다가가며 말해요. 우선 조리복부터 갈아입으시죠. 저쪽에 탈의실이 있어요. 유민이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문 여는 손길조차 조심스럽고 우아해요. 유민이 탈의실로 들어가자 조리원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정말 낯익지 않아? 목소리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혹시 텔레비전에서 봤나? 손 봤어? 완전 귀부인 손이더라.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일을 하게 된 거지? 경희도 마음이 어수선해져요.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 여자는 지금까지 이곳에 온 다른 조리보조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잠시 후 조리복을 입고 나온 유민을 보고 모두들 또 한 번 놀랍니다. 똑같은 하얀 조리복과 모자를 쓰고 있는데도 뭔가 다르게 보여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셰프 같은 느낌이랄까요? 조리복 입는 솜씨도 어딘지 어색해서 마치 처음 입어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민이 조심스럽게 묻는데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느껴져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희는 마음을 다잡고 설명을 시작해요. 우선 국자 잡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경희가 시범을 보이며 설명하는데 유미는 국자를 제대로 잡지도 못해요. 손이 떨리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아니, 이게 맞나요? 유민이 국자를 이상하게 잡고 있자 미영이 웃음을 참지 못해요. 언니, 그건 펜 잡는 법이에요. 유민의 당황스러운 모습에 경희는 의외라는 생각이 들어요. 품격 있어 보이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부엌일은 정말 서툴거든요. 마치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하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경희가 다독이며 말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해합니다. 보통 이 나이 여자분들은 부엌일 정도는 기본으로 하실 텐데 유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심지어 앞치마 매는 것도 서툴러서 순자가 도와줄 정도니까요. 저기, 이거 어떻게 쓰는 건가요? 유민이 식칼을 들고 묻자 선희가 깜짝 놀라며 달려와요.
어머, 위험해요. 그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유미는 식칼조차 제대로 잡을 줄 모르고 있었어요. 점심 준비 시간이 다가오자 급식소는 더욱 바빠집니다. 유미는 최대한 도우려고 하지만 자꾸만 실수를 해요. 쌀 씻는 것도 서툴고 야채 다듬는 것도 어색하고 심지어 물을 끓이는 것조차 헤매고 있어요. 가스레인지는 어떻게 켜는 거죠? 유민의 질문에 모두들 어이없어해요. 저기 물이 넘치고 있어요. 미영이 소리치자 유민은 황급히 가스를 끄려고 하다가 손을 대일 뻔해요. 아, 유민이 소리를 지르며 손을 움츠리자 경희가 재빨리 달려가 가스를 끕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유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뭔가 위축된 모습이에요. 처음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지금은 그냥 어려움에 처한 평범한 여자 같아요. 순자가 경희 옆으로 와서 속삭입니다. 언니, 저 사람 정말 이상해. 부엌일을 하나도 몰라. 혹시 지금까지 집에서 요리 한 번도 안 해봤나? 순자의 말을 들으며 경희는 유민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봅니다. 그때 갑자기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요. 몇 년 전 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본 것 같은. 아니, 분명히 봤어요. 항상 명품 옷을 입고 비싼 고기를 사가던 여자. 주변 사람들이 사모님이라고 부르던 그 여자. 샤넬백을 들고 한 번에 몇십만 원어치 고급 육류를 사가던. 경희는 깜짝 놀라며 유민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민은 그때의 화려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수수한 옷에 조심스러운 모습, 그리고 부엌일도 서툰 모습. 정말 같은 사람이 맞을까요? 경희는 확신이 서지 않아 그냥 지켜보기로 해요. 점심시간까지 1시간 남았어요. 천천히 배워가시면 돼요. 경희가 다정하게 말하자 유미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요.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어요. 경희는 알고 있습니다. 곧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이 여자의 정체가 밝혀지면 급식소는 더 이상 평온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급식소는 전쟁터가 됩니다. 3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경희는 유민에게 가장 간단한 일부터 맡기기로 해요. 유민 씨, 우선 밥그릇 나르는 일부터 해보세요. 조심히 들고 배식대에 놓으시면 됩니다. 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그릇을 들어 올리는데 그 모습이 어딘지 어색해요. 마치 고급 도자기를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유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묻자 미영이 웃으며 대답해요. 언니, 그냥 그릇이에요. 그렇게 정중하게 안 들어도 돼요. 하지만 유민의 실수는 계속됩니다. 배식대로 가던 중 발을 헛디뎌서 그릇 몇 개를 떨어뜨리고 말아요. 유민이 당황하며 그릇을 주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그릇이 굴러갑니다. 다행히 스테인리스 그릇이라 깨지지는 않았지만 소리가 엄청나게 나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경희가 급히 달려와 유민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주방 안에 있던 다른 조리원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순자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립니다. 첫날부터 이러시면 어떡하지? 유민은 얼굴이 빨개지며 연신 사과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서툴러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경희는 유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해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유민이 김치를 배식통에 담으려고 하는데
집게 사용법을 몰라서 김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아요. 어머, 선희가 소리치며 달려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엔 미영이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해요. 언니, 혹시 정말로 집에서 요리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김치 집게질도 모르시면. 미영의 말에 유미는 움츠러들며 대답해요. 집에서는 제가 직접 하지 않아서요. 그럼 누가 했는데요? 순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묻자 유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해요. 도움을 받았어요. 그 대답에 조리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도움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때 배식 시간이 시작됩니다. 구청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고 급식소는 순식간에 바빠져요. 경희는 유민에게 말해요. 유민 씨는 뒤에서 그릇 정리만 도와주세요. 배식은 아직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유민은 자신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나 봐요. 슬그머니 배식대 앞으로 나와서 국을 퍼주려고 해요. 첫 번째 손님이 오자 유미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들어 올리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국물이 흘러내립니다. 어머, 뜨거워. 손님이 소리치며 뒤로 물러나요. 국물이 손님의 손등에 떨어진 거예요. 유미는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경희가 급히 달려와 상황을 수습합니다. 죄송합니다. 차가운 물에 손 씻으세요. 손님은 화가 났지만 경희의 정중한 사과에 그럭저럭 넘어가 줍니다. 하지만 줄을 서 있던 다른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해요. 저 새로운 사람 위험하네. 경험이 없나 봐. 괜찮나? 유미는 자리에서 물러나며 고개를 푹 숙입니다. 경희는 유민을 뒤쪽으로 데려가며 말해요. 오늘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유민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요. 점심 배식이 끝나고 정리 시간이 되자 조리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 정말 이상해. 부엌일을 하나도 몰라. 혹시 무슨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 목소리가 작지만 유민의 귀에는 다 들리고 있어요. 특히 순자가 선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요. 언니, 저 사람 손 봤어? 반지 끼던 자리가 선명하게 남아있더라고. 그것도 아주 굵은 반지 자국이야. 정말? 그럼 혹시? 응, 뭔가 있을 거야. 유미는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세제양 조절도 모르고 물 온도 맞추는 것도 서툴러요. 심지어 고무장갑 끼는 것도 어색해서 자꾸 벗겨집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유민이 중얼거리자 미영이 옆에서 말해요. 언니, 혹시 지금까지 설거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유민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웃기만 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서글픔이 묻어 있어요. 경희는 유민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인데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거든요. 오후 정리 시간 유민이 걸레질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조차 어색해요. 걸레를 짜는 방법도 모르고 바닥을 닦는 자세도 어설퍼요. 마치 귀족이 평민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언니, 정말 궁금해 죽겠어요. 미영이 경희 옆으로 와서 속삭입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뭐예요? 지금까지 뭐라고 살았길래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요? 경희도 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함부로 추측하고 싶지는 않아요. 퇴근 시간이 되자 유미는 조심스럽게 경희에게 다가와요. 경희 씨, 오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서툴러서. 괜찮아요. 내일부터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경희가 다독이며 말하지만 유민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조리복을 벗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유민을 보니 옷은 수수하지만 품질이 좋아 보여요. 특히 가방이나 구두를 보면 비싼 브랜드인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낡아 있네요. 경희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해요. 이 여자 분명 예전에 봤어요. 유민이 급식소를 나서며 인사를 하는데 그때 순자가 갑자기 소리쳐요. 아, 맞다. 모든 사람들이 순자를 바라보자 순자는 흥분해서 말해요. 저 사람 텔레비전에서 봤어. 뉴스에 나왔던 사람이야. 유미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어요. 경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순자가 맞게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경희가 평소보다 일찍 급식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유민이 와 있었어요.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유민의 모습이 어딘지 불안해 보입니다. 유민 씨, 벌써 오셨네요? 경희가 말을 걸자 유민은 깜짝 놀라며 돌아봐요. 아, 경희 씨. 일찍 와서 미리 준비라도 하려고요. 유민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어요. 어제 워낙 실수를 많이 해서 미안했나 봅니다. 경희는 문을 열어주며 말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천천히 배우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급식소 문을 열자마자 경희는 깜짝 놀랍니다. 어젯밤 남겨둔 설거지가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누가 했지? 경희가 의아해하자 유민이 조심스럽게 말해요. 제가 어제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혹시 새벽에 몰래 와서 하신 거예요? 경희가 놀라며 묻자 유미는 고개를 끄덕여요.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열쇠를 빌렸어요. 괜찮죠? 경희는 복잡한 기분이 들어요. 고마우면서도 안쓰럽고 또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하고요. 순자와 미영이 차례로 출근하면서 깨끗해진 설거지를 보고 놀랍니다. 어머,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했어요? 유민 씨가 새벽에 와서 하셨대요. 경희가 설명하자 미영이 감탄해요. 우와, 정말 성실하시네요. 하지만 선희가 출근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제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선희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요. 우리 남편이 은행 다니거든요. 그런데 정유민이라는 이름이 낯익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선희에게 시선을 집중합니다. 유민의 얼굴이 점점 하얘져요. 혹시 그 정유민 씨 맞나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묻자 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분이 누군데요? 미영이 궁금해하며 묻자 선희가 목소리를 낮춰서 말해요. 작년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기업 부사장이 횡령으로 구속된 사건. 그때 그 부인이 정유민 씨였대요. 급식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모든 시선이 유민에게 집중되고 유민은 손을 떨며 앞치마를 만지작거려요. 경희도 이제야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작년에 뉴스에서 봤던 그 사건, 수십억 원을 횡령한 대기업 임원, 그리고 그 부인. 맞아. 그때 텔레비전에 나왔던 사람이야. 순자가 손뼉을 치며 소리쳐요.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하는 모습까지 나왔잖아. 유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고 말아요.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해요. 정말요? 그럼 언니는 진짜 재벌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대기업 임원 부인이었죠. 선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해요. 이때 다른 조리원들도 하나둘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해요. 아, 맞다. 그때 아들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마약 사건으로 구속됐다고 하던데.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면서요? 유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벽 쪽으로 돌아서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어서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경희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동정심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럼 정말 부자였다는 거네요? 미영이 신기해하며 묻자 순자가 비꼬듯 말해요. 부자였으니까
남편이 그렇게 많은 돈을 횡령했겠죠. 그 말에 유민의 어깨가 더욱 떨려요. 점심 준비 시간이 되어도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해요. 다른 조리원들은 유민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리고 유민은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제보다도 더 실수를 많이 해요. 저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유민이 조심스럽게 묻지만 이제는 대답해주는 사람도 시큰둥해요. 그것도 몰라요? 진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구나. 선희가 차갑게 말하자 유미는 더욱 움츠러들어요. 배식 시간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급식소를 이용하는 구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진 거예요. 저기 새로 온 사람, 텔레비전에 나왔던 그 사람이래요. 정말요? 그 횡령 사건에? 맞아요. 확실해요. 사람들이 유민을 구경하듯 쳐다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수군거리고 어떤 사람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봐요. 유민은 배식대 뒤에 숨어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유민 씨, 괜찮으세요? 경희가 걱정스럽게 묻자 유민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여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릴까 말까 해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돼요. 구청 곳곳에서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이에요? 마치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에요. 급기야 한 민원인이 대놓고 말해요. 아, 저 사람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그때 얼마나 잘 살았는데. 그 말에 유미는 견딜 수 없다는 듯 조리실 한 구석으로 피해요. 미영이 그런 유민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해요. 언니, 힘드시죠? 유미는 대답 대신 그냥 고개만 끄덕여요.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어서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순자가 경희에게 다가와서 속삭여요. 언니,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런 식이면. 뭘 어떻게 해요? 일은 해야 하는데. 경희가 대답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퇴근 시간이 되자 유미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가려고 해요.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 경희에게 말해요. 경희 씨, 내일도 와도 될까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어요. 당연히 와야죠.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데. 경희가 당연하다는 듯 말하자 유민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려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유민이 나간 후 조리실에는 미묘한 분위기가 남아요. 과연 내일도 올까요? 이런 시선 받으면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모두들 궁금해하지만 경희는 알고 있어요. 유민이 분명 내일도 올 거라는 걸요. 그 간절한 눈빛을 봤거든요. 그날 밤 경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유민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 간절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 분명 무언가 큰 사연이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경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급식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아무리 기다려도 유민이 오지 않아요. 어제까지는 제일 먼저 와 있었는데 혹시 안 오는 건 아니겠지? 경희는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순자가 출근하면서 물어봅니다. 유민 씨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네요. 경희가 대답하자 순자는 어깨를 으쓱해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미영과 선희도 차례로 출근하지만 유민은 보이지 않아요. 역시 안 오는구나. 선희가 의외라는 듯 말하자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해요. 어제 너무 힘들어 하시던데. 하지만 선희는 냉정해요. 당연하죠. 자기가 한 일인데. 점심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되어도 유미는 나타나지 않아요. 경희는 계속 문 쪽을 힐끗힐끗 보게 되네요. 그때 관리소장이 들어와서 물어봅니다. 유민 씨 안 왔어요? 네, 아직.
경희가 대답하자 소장이 고개를 갸웃거려요. 이상하네. 분명 온다고 했는데. 바로 그때 급식소 뒷문이 조용히 열려요. 유민이 고개를 살짝 내밀며 주변을 살펴보고 있어요. 마치 누가 볼까봐 숨어서 온 것 같아요. 경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손을 흔들어 줍니다. 유민 씨, 여기에요. 유민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어제보다 더 초라해 보여요. 얼굴도 부어 있고 눈도 빨갛게 되어 있어서 밤새 많이 울었나 봅니다. 죄송해요. 늦었어요. 유민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자 경희가 다정하게 말해요. 괜찮아요. 어서 준비하세요. 하지만 다른 조리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해요. 순자는 유민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고 선희는 아예 눈길도 주지 않아요. 미영만 어색하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유민은 조리복으로 갈아입으면서도 계속 눈치를 봐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경희는 그런 유민이 안쓰러워서 일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만 유민은 집중을 하지 못해요. 유민 씨,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경희가 야채 써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유민은 손이 계속 떨려서 제대로 칼을 잡지 못해요. 아, 죄송해요. 다시 해볼게요. 하지만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예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배식 준비를 해야 하는데 유미는 어제보다도 더 실수를 많이 해요. 국그릇을 또 떨어뜨리고 김치를 바닥에 흘리고 급기야 선희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해요. 이런 것도 못하면서 뭘 하러 왔어요? 그 말에 유미는 움찔하며 손을 멈춰요. 경희가 선희를 말리려고 하지만 선희는 계속 말을 이어가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남편이 횡령질하고 아들은 마약에. 그러고도 여기서 일할 면목이 있어요? 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해요. 경희는 화가 나서 선희에게 말해요. 선희 씨,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요? 사실을 말한 건데. 바로 그때 배식 시간이 시작되고 어제처럼 사람들이 유민을 구경하러 와요. 어디 있어요? 아, 저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민은 견딜 수 없다는 듯 조리실 뒤쪽으로 숨어버려요. 경희가 유민을 찾으러 가보니 설거지통 뒤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어깨가 들썩거리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유민 씨. 경희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유민이 고개를 들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어요. 경희 씨, 저는 왜 이런 사람이 된 걸까요? 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예전엔 정말 다 제 뜻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사람들도 우습게 보고. 유민은 말을 이어가며 자신의 과거를 털어놔요. 백화점에서 비싼 고기 사면서도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가사도우미한테도 고압적으로 대하고 돈이 있으니까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경희는 말없이 들어줘요. 유민의 목소리에서 진짜 후회가 느껴지거든요. 남편이 감옥에 가고 아들도 구속되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요. 그때 도와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평소에 친하다던 사람들도 다 등을 돌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줬는지 알겠더라고요. 유민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경희는 유민 옆에 앉으며 말해요. 그때는 저도 당신이 부러웠어요. 늘 당당하고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요? 유민이 놀라며 경희를 바라봐요. 네. 백화점에서 볼 때마다 부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보여요. 그 안에 있는 외로움이요.
경희의 말에 유미는 더욱 눈물을 흘려요. 제가 정말 외로웠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진짜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두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는데 미영이 찾으러 와요. 언니들, 배식 끝났어요. 미영은 우는 유민을 보고 당황해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줘요. 일어나세요. 같이 정리해요. 경희가 유민의 손을 잡아주자 유민은 고개를 끄덕여요. 눈물을 닦고 일어서며 말해요. 경희 씨, 고마워요. 정말로요. 오후 정리 시간 유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도 굴복하지 않고 묵묵히 일해요. 비록 서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경희는 그런 유민을 보며 생각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퇴근 시간이 되자 유민이 경희에게 다가와요. 경희 씨, 내일도 와도 될까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그 말에 경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요. 당연히 와야죠. 우리 팀원인데. 유민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라요. 비록 힘든 시간이지만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경희가 급식소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유민이 이미 와서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거든요. 바닥은 반짝반짝 닦여 있고 조리대도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 심지어 야채까지 미리 다듬어 놓았네요. 유민 씨, 언제 오신 거예요? 경희가 깜짝 놀라며 묻자 유민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해요. 새벽 5시쯤요. 어제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민의 손을 보니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어요. 칼에 베인 것 같네요. 어머, 손이 왜 이래요? 경희가 걱정스럽게 묻자 유민은 손을 뒤로 숨기며 말해요. 괜찮아요. 야채 썰다가 조금. 아직 서툴러서요. 하지만 경희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응급처치함을 가져와서 유민의 손에 밴드를 붙여줍니다. 순자가 출근해서 급식소 상황을 보고는 깜짝 놀라요. 어머, 이게 뭐야? 완전 깨끗하네. 이어서 출근한 미영도 감탄해요. 와, 정말 깨끗해요. 누가 했어요? 유민 씨가 새벽에 와서 다 해놨어요. 경희가 설명하자 미영은 유민을 새삼 다른 눈으로 바라봐요. 선희가 마지막으로 출근해서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어요. 정말 유민 씨가 했어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묻어 있지만 예전만큼 차갑지는 않아요. 유민은 조심스럽게 선희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선희 씨. 하지만 진짜 변하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나요. 유민이 국자를 잡는 모습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요. 아직 서툴기는 하지만 손놀림에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유민 씨, 많이 늘었네요. 미영이 감탄하며 말해요. 집에 가서 연습했어요. 유민이 쑥스럽게 대답하자 순자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묻어요. 집에서 어떻게 연습해요? 인터넷으로 요리 영상 보면서 밤새 따라 해봤어요. 유민의 대답에 모두들 놀라워해요. 점심 준비가 시작되자 유민의 달라진 모습이 더욱 두드러져요. 어제까지만 해도 야채 써는 것조차 어려워했는데 오늘은 제법 모양이 나와요. 물론 아직 다른 사람들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썰어나가는 모습이 기특해요. 유민 씨, 정말 대단해요. 미영이 엄지를 치켜 세우자 유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라요. 아직 멀었어요.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유민의 목소리에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배식 시간이 되자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제처럼 사람들이 유민을 구경하러 오거든요. 하지만 오늘의 유민은 달라요. 고개를 숙이고 숨지 않고 당당하게 일을 계속해요.
저 사람 어제 그 사람 맞지? 한 민원인이 수군거리자 다른 사람이 대답해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은 제법 하네.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처음엔 구경거리로 봤다면 이제는 진짜 일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유민이 배식을 도우려고 나서자 경희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괜찮으실까요? 해보고 싶어요. 유민이 단호하게 대답하며 배식대 앞에 서요. 첫 번째 손님이 다가오자 유민은 떨리는 손으로 국을 퍼줍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흘리지 않아요. 오히려 정중하게 인사까지 건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받아가요. 두 번째, 세 번째. 유미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한 손님이 유민을 알아보고는 큰 소리로 말해요. 어머, 당신 그때 그 사람 아니에요? 텔레비전에 나왔던. 급식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모든 시선이 유민에게 집중돼요. 유민은 잠시 움츠러들지만 곧 고개를 들고 정중하게 대답해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국을 퍼주며 말을 이어가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받아가고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려요. 당당하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점심 배식이 끝나고 정리 시간이 되자 순자가 유민에게 다가와요. 유민 씨, 오늘 정말 잘했어요. 순자의 말에 선희도 고개를 끄덕여요. 많이 늘었네요. 처음에 비하면. 비록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아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유민이 설거지를 하는데 그 속도가 제법 빨라진 거예요. 물론 아직 다른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어제와 비교하면 천지 차이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늘었어요? 미영이 신기해하며 묻어요. 집에서 설거지도 연습했어요. 그릇 깨뜨리면서. 유민이 웃으며 대답하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려요. 처음으로 급식소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네요. 청소 시간에도 유민의 성실함이 빛나요. 구석구석 놓치는 곳 없이 깨끗하게 닦고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곳까지 챙겨서 정리해요. 유민 씨,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희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유민이 대답해요. 이제야 진짜로 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는데 지금은 제 손으로 직접 하니까 뭔가 뿌듯해요. 유민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만족감이 떠올라요. 퇴근 시간이 되자 관리소장이 급식소에 들러요. 어떠세요? 유민 씨 적응 잘하고 있나요? 경희가 대답하기 전에 미영이 먼저 말해요. 네, 정말 열심히 해요. 오늘 새벽에 미리 와서 준비도 다 해놨어요. 소장이 놀라며 유민을 바라보자 유민이 정중하게 인사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런 마음가짐이면 금방 적응할 거예요. 소장의 격려에 유민의 얼굴이 환해져요. 모두들 퇴근 준비를 하는데 순자가 유민에게 다가와요. 유민 씨, 내일 김치찌개 끓이는 법 가르쳐 줄까요? 정말요? 고마워요. 유민이 기뻐하자 선희도 한마디 거들어요. 설거지 요령도 알려드릴게요. 경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흐뭇해해요. 처음엔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유민의 성실함이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있어요. 유민 씨, 수고하셨어요. 경희가 말하자 유민이 깊게 고개를 숙여요. 경희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유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경희는 확신해요. 유민이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걸요. 한 달이 지나자
유미는 급식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아침마다 제일 먼저 와서 준비를 하고 퇴근할 때까지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죠. 다른 조리원들도 이제는 유민을 동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유민 씨, 오늘 김치찌개 간 좀 봐주세요. 순자가 자연스럽게 부탁하자 유민이 국자로 맛을 보며 대답해요. 조금 더 짜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유민의 의견도 존중받고 있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그날 아침 급식소에 이상한 분위기가 돌기 시작해요. 관리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와서 말하거든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어제 모아둔 기부금 봉투가 사라졌어요. 기부금 봉투요? 경희는 깜짝 놀라며 묻어요. 무슨 기부금 말씀이세요? 구내식당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돈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돕자고 해서.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모든 조리원들이 당황해해요. 얼마나 들어 있었는데요? 한 50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한 달 동안 모은 거라. 소장의 말에 모두들 심각해져요.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혹시 누가 가져간 건 아닐까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묻자 소장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봉투가 있던 곳은 사무실 서랍인데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때 순자가 갑자기 유민을 쳐다봐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유민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해요. 유민은 그 시선들을 느끼고 불안해하며 물어요. 왜 저를 보세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요. 유민 씨, 혹시 설마 제가 가져갔다고 생각하세요? 유민의 목소리가 떨려요.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고요. 그런 건 아니고. 다만 뭐예요? 유민이 목소리를 높이자 미영이 당황하며 말해요. 언니, 진정하세요. 아무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이상해졌어요. 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해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해야겠어요. 어제 사무실에 들어간 사람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에 유미는 더욱 얼굴이 하얘져요. 저는 사무실에 들어간 적 없어요. 유민이 급하게 해명하려고 하는데 순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해요. 그런데 어제 청소할 때 사무실 쪽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요. 그건 화장실 가려고 지나간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요. 다른 조리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수군거리고 유미는 혼자 떨고 있어요. 경희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해요. 여러분, 아직 확실한 것도 모르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하지만 선희가 냉정하게 말해요. 경희 언니 현실을 봐요. 유민 씨가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민 씨가 범인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경희가 변호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려요. 소장이 다시 말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받아야겠어요. 그리고 소장의 시선이 유민에게 머물러요. 유민 씨,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유민은 눈물이 글썽거리며 말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서 확신이 없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더욱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요. 바로 그때 점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요. 유미는 일을 하려고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서로 경계하며 일해요. 혹시 CCTV는 없나요? 미영이 묻자 소장이 고개를 저어요. 사무실에는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 말에 모두들 한숨을 쉬어요.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진 거죠. 점심 배식 시간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급식소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진 거예요.
기부금이 없어졌다면서요? 누가 가져간 거래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조리원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봐요. 특히 유민에게 쏟아지는 시선이 따가워요. 혹시 저 사람? 예전 일도 있고. 유민은 견딜 수 없다는 듯 배식대 뒤로 숨어버려요. 경희가 걱정스럽게 다가가자 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경희 씨,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정말 억울해요. 저는 유민 씨를 믿어요. 경희가 다정하게 말하지만 유민의 눈에는 절망이 떠올라요. 오후가 되자 경찰이 와서 조사를 시작해요. 한 명씩 불러서 어제 있었던 일을 물어보고 특히 유민에게는 더 자세히 질문해요. 혹시 돈이 급하셨나요? 예전 일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유민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말해요. 정말 안 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관들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요. 과거 이력 때문에 더욱 그렇게 보이는 거죠. 조사가 끝나고 경찰이 떠난 후 급식소는 침묵에 빠져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유미는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경희는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 경희가 갑자기 뭔가 기억이 나요. 어제 청소할 때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잠깐요. 경희가 소리치며 사무실 쪽으로 뛰어가요. 모든 사람들이 경희를 따라가는데 경희가 사무실 한 구석을 뒤지더니 서류 뭉치 사이에서 봉투를 꺼내요. 이거예요. 기부금 봉투.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경희를 바라봐요. 어디서 찾았어요? 어제 청소하면서 책상 위에 있길래 정리하려고 서류 사이에 넣어뒀어요. 혹시 중요한 거일까 봐서. 경희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요. 소장이 봉투를 확인해 보니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유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눈물을 터뜨려요. 정말 억울했어요. 경희가 유민을 부축하며 말해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다른 조리원들도 미안한 표정으로 유민에게 다가와요. 유민 씨,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네요. 하지만 유민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아요. 신뢰를 쌓는 것은 어려운데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기부금 사건 이후 며칠 동안 급식소는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다른 조리원들은 유민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려고 했지만 유민은 마음의 문을 다시 닫아버린 것 같았어요. 말수도 줄어들고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일하지도 않게 됐죠. 유민 씨, 괜찮으세요? 경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봐도 유민은 네,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어요. 한 번 잃은 신뢰를 되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두가 깨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변화가 시작됐어요. 순자가 먼저 용기를 내서 유민에게 다가간 거예요. 유민 씨, 제가 김치찌개 만드는 법 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어제 만든 거 보니까 간이 좀 아쉽더라고요. 유민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순자 씨. 순자는 정성스럽게 김치 볶는 법부터 육수 내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이렇게 볶아야 김치 맛이 우러나와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너무 오래 삶으면 질겨져요.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순자의 설명을 들으며 유미는 진지하게 메모까지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순자도 마음이 뭉클해졌죠. 미영도 용기를 내서 유민에게 다가왔어요. 언니, 설거지할 때 이 세제 쓰면 더 깨끗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닦으면. 미영이 알려준 설거지 노하우에 유미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들었어요. 선희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지만
어느 날 유민이 혼자서 무거운 쌀포대를 옮기려고 하는 걸 보고는 자연스럽게 도와줬어요. 혼자서 하면 위험해요. 같이 해요. 선희의 말에 유미는 깜짝 놀랐지만 고맙게 받아들였어요. 선희 씨, 고마워요. 뭐요? 당연한 거죠. 선희의 답변은 짧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조금씩, 정말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나자 유미는 정말로 급식소의 핵심 인력이 되어 있었어요. 김치찌개는 이제 순자보다도 맛있게 끓이고 설거지 속도는 미영과 비슷할 정도로 빨라졌어요. 심지어 청소도 구석구석 놓치는 곳 없이 완벽하게 해냈죠. 유민 씨, 정말 대단해요. 관리소장이 급식소를 둘러보며 감탄해요. 이렇게 깨끗한 급식소는 처음 봐요. 구청에서도 칭찬이 자자해요. 소장의 말에 유미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해요. 다들 잘 가르쳐 주셔서요.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구청에서 VIP 손님이 온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급식소를 시찰하러 오신다고 하네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주세요. 소장이 긴장하며 당부해요. 시장님이 오신다고? 순자가 놀라며 묻자 미영도 덩달아 긴장해요. 어떡하죠? 실수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유미는 의외로 침착해요.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우리가 늘 하던 대로요. 시찰 당일 급식소는 그 어느 때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유민이 새벽부터 와서 구석구석 점검했거든요. 시장님이 일행과 함께 들어오자 모든 조리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맞이해요. 안녕하세요. 시장님이 밝게 인사를 건네며 급식소를 둘러봐요. 정말 깨끗하네요. 위생 상태도 완벽하고 시장님의 칭찬에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요. 오늘 메뉴가 뭔가요? 시장님이 묻자 경희가 대답해요. 김치찌개와 된장국, 그리고 계절 반찬들입니다. 아, 김치찌개. 제가 좋아하는 메뉴네요.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유민이 떨리는 손으로 김치찌개를 퍼서 드려요. 시장님이 한 숟가락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요.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누가 만들었어요? 유민 씨가 만들었습니다. 경희가 자랑스럽게 대답해요. 유민 씨요? 시장님이 유민을 바라보며 웃어요.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이런 맛은 아무나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민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여요. 감사합니다. 시장님은 다른 음식들도 맛보더니 계속 감탄해요. 정말 훌륭해요. 우리 구청 급식소가 이렇게 수준 높은 줄 몰랐네요. 그리고 조리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악수를 청하며 격려해요. 시장님이 떠난 후 급식소는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유민 씨 덕분이에요. 미영이 신나게 말하자 순자도 맞장구 쳐요. 맞아. 유민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선희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그때 경희가 사무실에서 뭔가를 들고 나와요. 새 앞치마였어요. 하얀색 바탕에 구청 급식소라고 깔끔하게 수놓인 앞치마예요. 유민 씨, 이거 드릴게요. 경희가 앞치마를 유민에게 건네요. 이게 뭐예요? 유민이 놀라며 묻자 경희가 설명해요. 정식 직원용 앞치마예요. 이제 유민 씨도 우리 팀의 정식 멤버니까요. 경희의 말에 다른 조리원들도 박수를 쳐줘요. 유민은 앞치마를 받아들고는 눈물을 글썽여요. 정말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처음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도 유민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순자가 진심을 담아 말해요. 성실함이 뭔지, 진짜 노력이 뭔지. 맞아요. 처음엔 편견도 있었는데
유민 씨 보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선희도 솔직하게 털어놓아요. 유민이 새 앞치마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그 모습이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자신감이 넘치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여요. 이제 정말 여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앞치마는 누구에게나 어울려요. 마음만 있으면요. 경희가 따뜻하게 말하자 유민이 환하게 웃어요. 저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그날 오후 급식소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4명의 여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경희는 유민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진짜 소중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유민의 국물도 이제 정말 따뜻합니다. 마음을 담아 끓인 국물이니까요. 내일은 뭘 해볼까요? 유민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묻자 경희가 웃으며 대답해요. 내일도 오늘처럼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구내식당 부엌에 흐르는 따뜻한 오후, 두 여자의 우정과 성장의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됩니다. 진심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